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하웨이 그리고 TSMC 사건과 반도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이런 악재 속에서도 SXL을 모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뉴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하루입니다. 최근 하웨이와 TSMC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미래와 투자 전략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다우산업 42,708.07포인트, 마이너스 0.51%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도 18,438.33포인트로 마이너스 0.73% 하락, S&P 500 5,821.55포인트로 마이너스 0.51%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 항생만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봐보니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TSMC 중국으로 이제 가는 칩을 만들었나? 화웨이 수출 통제 우회해 제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다. 큰 손들이 미국 채권에 등 돌린 까닭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 이제 트럼프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미국 대선이. 어, 해리스가 당선될지 트럼프가 당선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만 막바지에 들어서 트럼프 승리 전망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 증시 영향을 주시해야 된다. 아마도 이런 영향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생각되어지네요. 그럼 이어서 S&P 500 맵을 보면 한눈에 딱 알 수 있죠. 아, 오늘 진짜 미국 장은 안 좋겠구나.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29% 상승, 반면에 애플 마이너스 0.54% 하락, 구글도 0.63% 하락, 메타도 0.53% 하락, 그리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1.12%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0.86% 하락, 엔비디아는 무려 마이너스 2.4% 하락 중에 있고요. AMD도 거의 1%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66포인트로 내려갔죠. 현재 탐욕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하웨이 그리고 TSMC 사건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려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뭔가 어 갈등 상황을 좀 암시하는 것 같죠? 여러모로 사람들도 분주하고요. TSMC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66%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0불이 깨졌죠. 그리고 지금 동상 차트에도 지금 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차트 상에서도 지금 엇갈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고민하는 그런 차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도지로 마감하고 이 다음 주죠. 이번 주는 이제 도지로 마감하고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에서 도지를 돌파하는 양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 상승할 거고요. 그러지 못하고 음봉으로 이렇게 다음 주가 시작된다 하면 드디어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선, 20선까지는 찍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화웨이와 TSMC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중국의 기술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제 강화하고 있죠. 지금도 강화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은 이를 우회하려는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인데요. 이번 사건은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의 반도체 칩이 생산되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협력해야 하고,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가 되겠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자국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고요.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 변화에 대한 우려를 안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만의 이제 시선으로 바라본 반도체 시장을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중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기업의 경쟁 우위라든가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견고한 재무 구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쇠퇴가 빠르게 이루어지죠. 따라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C 반도체 지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정하는 지수죠. 이 지수에 투자하면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5G, 그리고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미래 성장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반도체 기업들은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저 또한 평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럼 IC 반도체 지수 3배가 아니라 3배 레버리지 ETF를 전 모아갈까요? 어, 종목 정보를 좀 보시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ETF에서 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클 수도 있죠. 운영 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89%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보유 비중 탑10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주옥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SXL의 주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최악의 상황은 역시나 120 주선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아니면 이번 주에 다시 얼마 안 남았지만요. 양봉, 장대 양봉으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터진다면 다시 이걸 양봉으로 돌파해서 새로운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거의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락한다, 조정받는다에 무게를 좀 두고 싶네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100% 이렇게 내려간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공부해 보셔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가시는 것도 좋은 법이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인 관점, 위험 관리 다변화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죠. SXL은 이러한 성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TF에서 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폭이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3배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기 자산이 녹는 현상을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저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워렌 버핏은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크게 흔들리지 않죠.
저 역시도 충분한 자금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악재가 터져도 뭐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저만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변화. SXL은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TSMC의 악재가 터지더라도 여러 주옥 같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주옥 같은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떨어질 수는 있겠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웨이와 TSMC 사건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하지만 여전히 높고요. 저번에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IC 반도체 지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돼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그러므로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각자가 이제 세워보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아래 한마디 어, 저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듯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